벌써 들어온 돈만 해도 한 100만 원 들어왔나? 일주일 지났는데 그러거든요. 4월은 이제 보너스 달이에요. 보너스 달. 가만하면 은근히 짭짤합니다. 짭짤해요. 저도 처음에는 배당을 받는 투자를 뭐하러 하냐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무슨 개뿔 배당이야, 배당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자금이 늘어나면서 중기 컨셉을 가지면서 가다 보니 그 배당이 보너스예요, 보너스. 1년에 한 번 오는 보너스예요. 짭짤합니다.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무시할 거는 아닙니다. 무시할 건 아니에요.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무시할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35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4분 정도 좀 지금은 여담 중입니다. 그냥 소소하게.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신흥국 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죠. 예, 한 7조, 8조 원 규모라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자금 유출이 될 겁니다. 자금 유출이 될 텐데 대상은 채권이에요. 채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채권. 주식이 아니라 채권. 전 세계 금융 자금 중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주식인데 채권에서 돈이 빠지면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채권에서 돈이 빠지면 주식으로 가게 됩니다. 신흥국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얘기는 일시적으로 뭐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도 자금이 주식에 채권에서 돈을 신흥국에서 채권에서 돈을 뺐는데 다시 채권에 집어넣을 가능성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높은 거죠. 그래서 신흥국 채권에서 돈 빼서 다시 채권보다는 주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이죠. 시장 크게 볼 때는. 자, 33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음성 들리시면 좀 숫자 키 좀 올려주시고요. 다시. 자, 4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월요일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마감 방송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내일 저녁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내일은 제가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로 당겨서 저녁 방송을 하고 내일은 마감 방송을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집중적으로 좀 어제 오늘 배웠었던 급등주 매매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좀 시황을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급등주 매매 급소 자리 찾는 요령 2탄으로 배워보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매매를 해봐야 되겠죠. 종목 수가 많아지면 정신이 없는데 뭐 매매도 해볼 필요 있으니까
자, 먼저 시장이 미국장은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닥도 오르려다가 코스피도 갭 떴다가 그대로 눌러서 마이너스로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은 지수의 변동성보다는 선물의 변동성이 더 컸어요. 코스닥 선물의 변동성은 1.5% 정도가, 그리고 코스피도 1% 가까이 변동성을 만들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나 닥지수보다는 피지수나 닥지수보다는 훨씬 적은 변동성이었죠. 2배 가까운 변동성이었는데, 일단은 뭐 장중에 선물 변동성으로 일단 일단락을 짓는 모습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어쨌거나 하루 정도는 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눌린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만기 이틀 남았는데 과연 거기서 양봉을 들어줄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뺄지. 현재 외인들의 분위기로는 280 이하에서 수익 구간이고 290 이상에서 수익 구간이에요. 변함없이. 그래서 그리고 기관들은 290 아래에서 수익 구간이에요. 개인들도 285 위에서 수익 구간인데 290이 살짝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과연 내일 화요일 수요일 어떤 형태를 만들고 목요일 날 어디다가 지수를 맞출지가 관건이 됩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지금 보건대 290을 기준으로 지수가 목요일 날 만기가 290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기준가를 잡는 것은 그 아래의 범위에서 뭐 2, 3P, 2, 3P 내에서의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수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현재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 그러면은 글쎄 만기 전날 지금은 눌려지는 모습이라 만기 전에 계속 누르면은 만기 날 반대로 양봉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확률적으로. 또 만기 전에 변동성이 커졌다 그러면은 만기 날은 피로감 때문에 조용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아요. 과연 지금 누르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누르고 있는데 이게 내일도 누르고 수요일도 누를지 아니면 내일까지 누르고 수요일날 변동성을 확 줄지 주고 목요일날 쉴지 일단 하루하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거나 한 번쯤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다. 변동성 없으면 그냥 양광으로 계속 풀이가 죽어가면서 이제 옵션 시장이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마감이 될 텐데 과연 외인들은 어떻게 갈지. 자, 어찌됐거나 그거는 오늘 월요일 지나고 화수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지 될 겁니다. 양쪽의 변동성은 다 두고 좀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글로벌 지수를 좀 봐야 되겠죠. 선물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선물. 코스피 연결 선물 60분봉으로 보면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루 올라가더라도 하루 더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쌍바닥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 갈 텐데 올리느냐 빠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테고요. 내려오면은 285.4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5 부근이구나. 5. 285. 많이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선물을 보면은 코스닥 선물을 보면은 일봉상에서 20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코스닥 지수는 20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는데 코스닥 선물은 20선을 돌파를 못하고 양봉 4개를 만들고 음봉 3개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0선 아래서. 그래서 하루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음봉 4개나 이렇게 십자봉 나왔다가 양봉을 팍 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선물에 그렇게 기술적인 흐름상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수요일이든 목요일은 양봉을 들어줄 가능성을 놓고 봐야지 돼요.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150 연결 선물이 그 제약 대형주하고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약주의 움직임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선물은 저런 모습인데 코스닥은 20선을 넘어서 있죠, 그죠? 다른 종목들이 전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얘네들만 좀 150 지수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라와 있죠, 그죠? 쟤는 여기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 거예요. 150만. 다른 종목들로 지수를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20선 위에서 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선물도 올라간다. 그러면 20선 위에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21선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으니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죠, 당연히. 자, 코스피는 어찌되었거나 이번 주 만기를 놓고 한번 눌렀다가 아까 내려도 이 285까지 눌렀다가 올라올지 눌렀다가 280 이하로 내려놓을지 그거는 일단은 메이저 외인들이 포지션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그래야지 이제 기관들도 거기서 수익이거든요. 내려가도 수익이고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은 수익이고 290 아래에서는 기관들은 현재로서는 다 수익 구간이에요. 288, 289, 299 사이 아래에서는 그러니까 내려가도 기관들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수익이 더 커진다라고 둘이 손에 눈 잡고 악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280까지 내려오면 지금부터 한 6P, 7P만 내려오면 되거든. 6P, 7P면은 얼마예요? 2%? 2% 정도 한 번 내렸다가 올리면 되는 건데.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요, 눌렀다가, 그래. 기관 니네도 좀 먹고, 우리 매수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위로 한번, 장대 한번 만들자. 그래서 쭉 만기날 변동성을 만들어서 올릴지. 그리고 290을 기준으로 위로 살짝 더 올라갈지, 아니면 290 아래로 만들지.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계속 그 기조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 모습으로 볼 때는. 공방할 때 만기가 되니까 그 흐름도 수요일 날부터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생각보다 조금 변동성을 줄 것 같고 딱히 보여지는 것으로는 위쪽인데 290 부근인데 아래쪽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모습이어서 조금 걸립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평월과는 다르게. 자, 그렇게 좀 기술적인 흐름하고 시장 흐름을 같이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어서 오늘 미국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좀 내려오면 더 좋아요. 같이 포함이 되죠. 같이 맞물리죠. 한 번 더 내려오면은 좋고 선물도 285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열려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한 1.5p 정도는 내려올 공간이 있다는 얘기죠.
확 내려온다 그러면 밀리는 종목들은 매수해야죠. 좋은 종목들 중에 밀리는 종목들은 매수해야죠. 자, 그렇게 놓고 아까 이야기를 조금 했었던 거, 또 환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또 들어오셨으니까 환율. 오늘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 강세라 외인들이 주로 매도로 대응을 합니다. 매도로 대응을 해요. 근데 오늘 나온 환율 상승은 우리 원화 약세는 달러 강세는 단기 수급적인 요인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4월이 회사들이 배당을 지급하는 달이에요. 배당을 지급하는 달이다 보니 돈이 60억에서 80억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우리 상장 회사들 중에서 60억에서 80억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그 중에 5, 60%가 외인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7, 8조, 한 9조 원, 10조 원 정도 되는데, 1144원 잡고서 80억 달러면 1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조원에서 6조 원 이상, 6조 원이 외인들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죠? 한 차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같이 노리는 거죠. 외인들은 더 좋지. 꿔 먹고 알 먹고. 참, 이게, 배당도 받는데, 환전을 해가지고, 원화 약세를 만들어놔야 자기네들은 달러로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우, 머리 기가 막히게 굴리는 거잖아요. 쟤네들은. 우리는 열심히 빼다가 외인들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형국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뭐 이제 제도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이번 달에 그 배당이 계속 들어오는데 매일매일 떠요. 들어오는데 벌써 일주일 동안 들어온 게 벌써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한 달 오고 나면은 이제 한 달 생활비가 나와요. 배당 들어오고 나면은. 자, 그러다 보니 생기는 어떤 뭐 단기 조금 이제 특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아마 일정 부분 4월 동안에는 뭐 더 올라가기는 좀 부담일 거예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딱 위치돼 있는데 이 전고점 10월 달 빠질 때 있죠. 빠질 때 올라갔던 그 위치까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지수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요 작업을 한 것은 환율 작업을 한 것은 그 배당금을 달러로 바꾸기 위한 환차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제 분석이 돼요. 아이고, 그 생각하면 참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립니다. 우리가 우리 시장을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4월 배당금 소금이 집중이 되고 있고,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줄어서 균형 내지 소폭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제 배당금이 크다 보니까, 10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약세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빠지는 흘러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강세여서 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였습니다. 4월 달은 요 정도. 그죠? 얘는 작년에는 이제 환차익으로는 별로 배당은 받았어도 별로였겠죠. 그죠? 그리고 요때 17년도에는 이렇게 높았던 상황이고. 그죠? 4월 달 여기는 빠졌었네. 16년도에는. 15년도에 이만큼 올랐었네.
자, 아무튼 연도별로 한번 비교해 본 거고요. 큰 의미는 없고 일단 배당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위치에서 최근에 요것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좀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채권 이야기 아까 했죠? 다시 채권 이야기 다시 안 했나요? 자, 세계 최대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신흥국, 우리나라도 신흥국입니다.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한 7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7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7, 8조 원 정도가 되는데 뭐 크게 주식시장에서의 의미는 약합니다. 주식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채권에서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전 세계 금융자금 중에 채권이 제일 많아요. 채권이 이만큼 차지한다고. 주식이 이만큼 차지하고.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일정 부분.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식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왔다 갔다.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쪽으로 쏠렸다가 일정 비율을 놓고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돈들이 주식시장, 이머징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 채권 시장에서 빠진 돈들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뭐 시장 상황은 지금부터 아래가 아니라 위쪽을 봐야 되는 거겠죠. 항상 제가 올해부터 강조를 했듯이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또 주요 이제 글로벌 이슈는 우리 시장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그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한 이슈가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은 뭐 특별하게 테마로 이어진 거를 상한가 한 거는 인트로메딕 하나뿐이고요. 그리고 뭐 한네트가 오늘 또 한번 급등을 했는데 화폐 개혁 이야기가 나와서 움직였던 거고 그리고 초반부터 강했던 게 화장품이었죠. 그죠? 화장품. 중국의 크루즈가 이제 한국 들어온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화장품이 좀 강했는데 뭐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중대형주들 이상으로 이제 좀 강세 정도만 좀 보여준 경우였고 일부 2차 전지하고 화폐 개혁 개별주 쪽 이제 한네트 정도가 이제 강하게 올라왔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한진의 회장이 뭐 별세했다라는 이야기로 한진 그룹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는데 뭐 그 전에 뭐 한진 회장이 죽었다고 한진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참 좀 거시기하긴 한데 배경에는 뭐 한진 조양호 회장이 별세를 했다라고 해서 사망했다라고 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내려와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꾀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제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석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누가 사람이 죽었다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 혹은 예전에 뭐 글쎄요 이병철 회장들은 잘 모르겠고 그 그룹의 회장이 누가 잘 나가는 그룹의 회장이 사망했다 그러면 오히려 빠지죠. 단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의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러긴 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배경에는 그러한 배경이 있어서 오늘 그러한 섹터들 중심으로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여줬고 일부 신규주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쪽 관련된 이제 창투사들 조금 움직였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이제 강하게 올라갔었던 애들 놓고 급등주 급소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트로메딕이 들어갔는데 강하게 들어갔으니까 아침부터 그죠?
좀 더 강에 들어갔으니까 또 봐야 되긴 해요. 봐야 되긴 해. 내일. 아니요. 어전에 있다 오후장에 확 들어갔구나. 요런 자리들이 이제 매수 맥점 자리가 되죠. 사실. 매수했다,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항상 12시 전후가 돼요. 12시 전후가. 오후장에 올라가는 경우는 30분 봉상에서 이렇게 거래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거. 어제 수급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수급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주고 올라갔네. 자, 그리고 이제 만일에 요 종목을 내일 매매를 한다. 내일 매매를 한다. 오늘 파동 나온 애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인이죠, 영인이. 예. 또 아침에 살짝 개파락해서 들어주다가 지지가 되고 하루 종일 가다가 여기를 지지하면서 여기를 딱 지지하면서 아침 저점 30분 내 저점 지지하면서 12시까지 가다가 11시 넘어서부터 슬슬 수급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치고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물론 이제 제 이야기했었던 것은 올라간 종목들의 어, 어디 갔어? 저점 잡는 요령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급선들이 이게 올라간 거니까 수급선들이 이런 자리가 돼요. 이런 자리.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올라간 자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런 자리가 되죠. 요 자리. 그래서 한 7,000원 부분까지 내려왔으면 딱 좋은 자리였는데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 그죠? 안 내려왔어. 한 번 더 내려왔으면 좋았는데. 그럼 과감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요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패스 이런 것까지 제가 공방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확률이 높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해한 방송에서만. 그리고 어제 이제 이야기했었던 종목들 보면은 어제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 있죠. 15% 이상 올라갔던 애들. 15% 이상 올라갔던 애들. 그죠? 올라갔다 눌려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움직였어요. 바로 오늘. 그죠? 얘네들은 또 살짝 저점 찍고 계속 우상향으로 그러니까 패턴들이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움직일 때 손절을 어디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 종목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7,000원까지 얘가 내려왔으면은 당일 저점 자리예요. 잡힐 자리예요. 근데 여기도 안 내려오고 여기서 딱 저점 잡혀서 그 부분에서 저점 잡혀서 슬금슬금 거래 없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에 손절선을 잡고 이탈하면은 축소했다가 여기 저점에서 매수를 할 건지를 시나리오를 잡고 매수를 할 것인가 매매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민을. 자, 그리고 양봉이 안 나오고 음봉으로 눌려 있었던 종목. 하루 종일 이렇게 빼가지고 거래 계속 있죠. 그죠? 있죠? 이렇게 개파락, 음봉. 거래는 급감. 자, 이게 내일 과연 올라갈지. 내일 아침에 거래 터지면 양봉 들어줍니다. 양봉 들어줍니다. 양봉 들어줍니다. 그리고 FTS. 얘는 뭐 아침에
살짝 올라가다 올라가다 말아서 많이는 안 올라가고 일봉상에서 그런 패턴 그렸네요. 그죠? 짧게 파동 나온 거예요. 짧게. 짧게 아침에 그냥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종가상 올라온 겁니다. 이게 파동이 나오는 게 아침에 그냥 이렇게 갭 떠가지고 올라가다가 한 6% 올라가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잖아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파동이 날 때 어제 들어오신 분 안 계세요? 이렇게 약할까요? 잠시만요. 대칭 이론 얘기했잖아요. 대칭 이론. 그죠? 눌리다가 시가를 돌파하면 쭉 치고 올라간다. 근데 먼저 올라가면은 시가 깨지면은 이 폭만큼 내려오게 돼요. 역대칭이 돼요. 역대칭. 여기 힘의 균형이거든요. 힘의 균형. 힘의 균형. 잘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음봉 밑에 내려왔잖아요. 그죠? 내려왔잖아. 어디서 지지가 돼? 예. 지지가 되는 자리들이 이제 뻔한 거예요. 얘는 좀 과하게 내려왔었네. 일봉상. 좀 과하게 내려온 케이스네요. 어, 좀 아주 드문 케이스. 과하게 내려오는 경우는. 자, 어찌되었거나 뭐 얘네들은 종가상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종가상 못 올라오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갭 뜨거나 해요. 요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만 자 그리고 어제 또 저기 10% 이상 올랐었던 종목들 보면은 영희는 아까 얘기했고 뭐 시트리도 아침에 쭉 거래 감사다 툭툭 치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파동 나왔죠. 그죠? 양봉 만들었죠. 윗꼬리 양봉. 윗꼬리 양봉. 거래량의 흐름 보고서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어디서 손절가를 잡으면 좋을지 잘 흐름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12시 전후에 이 거래량과 흐름이 되게 오후장 매매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좀 파동이 조금이라도 좀 나왔던 종목 보면, 자, 유비쿼스 홀딩스. 딱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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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딱 보이죠?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 그죠? 보이죠? 거래량의 흐름하고 같이, 거래량의 흐름하고 같이. 이 정도만 해도, 이거는 뭐 얼마 안 되네. 오후장까지 간다. 계속 저점을 높여간다. 이탈도 안 한다. 올라가는 거죠. 요걸 좀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크지는 않아요. 현재 해서 4,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자, 어찌되었거나 높이 올라가는 종목이라도 그렇게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파락 이런 애들은 뭐 잘 접근을 안 해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개파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패턴이 있고 갭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패턴이 있어요. 양봉 이후 양봉 이후에 장대 양봉 이후에 개파락하느냐
갭 상승하느냐, 보합이냐. 조합들이 있겠죠, 그죠? 개파락해서 거래를 붙이느냐, 거래를 빼느냐. 마찬가지로. 거래를 늘리느냐, 거래를 줄이느냐. 이 조합만 해도 6가지 조합이죠. 갭 상승과 갭 하락할 때 갭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갭 정도가 어느 정도냐. 다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고려를 해서 이 종목이 30분 정도 지나서 지지되는 선, 거래량, 그리고 전날 만들어진 수급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급선. 전날 만들어진 수급선. 그러면 갭상승이 저 정도면은 음봉으로 내려올 때, 거래가 붙을 때, 저 수급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지지가 되면서 거래가 쭉 마르고 있는데 이게 파동이 나올 것인지, 그 조합별로 그 흐름들을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눈에 보여요. 눈에 보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연구 많이 해보시고, 인트로메딕은 내일 아침에 이 정도면은 살짝 음봉 내려오면은 한 마이너스 4, 5% 정도 내려오면은 저점 찍고 한번 파동이 나올 법한데 갭을 많이 뜨지 않으면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단기성 파동 노려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들, 상한가가 아니라 15% 이상 오른 종목들, MI텍이 있고, 그죠? DR잼 있고, 한질은 빼버리고, 한네트 있고, 팩스 있고, 빼버리고, 장원테크 있고, 청호컴넷 있고, 애들 있네요, 그죠?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지.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을. 그리고 수급선들. 종가가 여기 있고, 지지가 될 수 있는 라인들이 나옵니다. 그 라인만 제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DR잼도 쭉 치고 올라가는데 수급선 라인들 있습니다. 이게 뭐 상한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 한 3, 4, 5% 정도 내려오겠죠. 그죠? 종가부터 해서. 갭을 많이 띄우면은 음봉이 무겁기 때문에 내려오면 아래 꼬리 정도만 만들어요. 근데 갭을 많이 안 띄우고 보합 정도나 살짝 강보합 정도에서 내려온다? 그럼 아래 꼬리 달고 흐름에 따라서는 다시 파동을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선 거래량도 같이 봐야 됩니다. 한네트 딱 나오는 자리가 있잖아. 나오는 자리 있죠, 그죠? 이런 자리들. 그다음에 장원테크는 조금 자리가 이제 일봉에서의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해요.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긴 할 텐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얘는 아마 자리가 그래서 아마 살짝 개파락할 수도 있어요. 살짝 좀 개파락할 수도 있는데 개파락하면 요 정도 저점 잡고 개파락하면서 살짝 올라가려고 애를 쓸 수도 있겠네. 요 종목은. 그래서 일봉상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양봉을 만들었느냐를 놓고 일단은 분봉에서의 세력선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은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선만 일단은 간단하게 잡아드렸어요. 거기가 자리가 오면은 1차, 2차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갭 많이 떠서 음봉으로 내려온다. 갭 많이 떠서 음봉으로 내려온다. 아까 뭐 DR진 같은 경우 갭을 많이 떠서 갭 뭐 한 10% 떠가지고 음봉으로 쭉 내려온다. 그러면 쭉 음봉으로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 내려와가지고 걸리는 자리가 여기서 걸렸다가 내려오고 더 내려오면 여기서 걸렸다가 올라오고.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가가 적절하게 만들어지면서 음봉으로 눌리고 횡보를 하고 지지가 된다. 그럼 거기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맥점 자리가, 급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급소 자리가 되고 오전에 찍혔던 저점이 손절가가 됩니다. 그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이탈하면은 또 한 단계 내려와서 거기서 아래꼬리 달고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축소했다가 밑에서 추매해서 그 다음 라인에서 추매해가지고 올라오면은 본전이나 조금 수수료는 떼고 나올 수 있는 정도,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죠. 급등주 매매에 있어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가져갈 것인지를 잘 봐야지 돼요. 일단은 급등주 매매한다 그러면 전일 15%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 타겟이 될 테고, 상한가 간 종목 15% 이상 종목, 그죠? 종목 수가 정해져 있잖아. 그걸 섬세하게 짜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 보시고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매매해 보시고 또 수요일 목요일 되면 제가 종목들 가지고 또 한번 또 매매를 실제로 해보면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공방 때는 또 매매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어제는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했는데, 어제 1차에 이어서 2차 급소자리 잡는 법 얘기한 거니까 한번 요거 세력선 개념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종가를 기준으로 보합이냐 갭상이냐 갭하락이냐 해서 어디에서 지지가 되는지 여부, 30분 1시간 단위 중요해요. 30분 1시간 단위, 처음에 30분 전에 저점 잡히는, 그리고 10시까지 저점 잡히는 자리, 두 시간대별 저점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저점 자리가 세력들이 당일날 만드는 기준선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후로 10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날 양봉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짧게 지지를 하고 저점 찍고 거래는 감소를 하는데 계속 유지를 하고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수급이 들어오면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기본적인 수급의 흐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이 거래량에서 여기가 왜 지지가 되는지. 수급만 조금 들어와도 양봉 툭툭 올라가는지. 이게 기본적인 수급 흐름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접근을 하면은 아마 그 급등주 단기성 매매의 급소자리 찾는 것은 상당히 수월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은 이렇게 두 번째 급등주 급소 자리 공략 방법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없으세요? 자, 일단 미국 선물이 현재 크게 뭐 빠지거나 오르진 않네요. 약보합 정도네요. 살짝 올라와서 그 사이에
독일도 그냥 약보합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고, 특별하게 현재 나올 수 있는 뭐 이슈라든가 안 좋은 이슈라든가 호재성 이슈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하니 이번 주를 과연 어떻게 치러갈지 이틀 동안에 이제 변수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녁에 혹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게 있는지도 봐야 될 거고, 어쨌거나 미국장이 오늘 밤에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뭐 시가 결정되고, 장중에 중국이 오늘 그냥 뭐 약보합 마감을 했으니 중국이 한 번 더 빠지면은 양봉을 들어줄 자리예요. 중국도, 중국 지수도 단기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흐름하고 기술적인 흐름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날이 수요일 정도로 보여져요. 시기적으로는. 그런 상황들 고려를 해서 이번 주 매매 전략 좀 잘 짜보시고요. 지수와 연동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수 전략, 그 흐름에 따라서 뭐 지금은 거래 대금이 나름 코스닥도 4조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개별주들은 좀 움직이긴 해요. 근데 특별하게 테마성 움직이는 거, 순환매성으로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오늘 나온 거 그냥 화폐 개혁조 나온 거 하고, 화장품은 뭐 개별주들은 별로 움직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 순환매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그때그때 움직이는 종목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급등주 급소 매매 하는 형태로서 매매하는 게 가장 이제 좋습니다. 단지 수급이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여유 있게는 이제 테마성 순환매를 이용하는 매매, 급등했다가 눌림목 자리 나오거나 다중 눌림목 가고 있거나 그런 애들은 이제 천천히 매수해서 강한 파동 노려봐야 되겠죠. 테마 순환을 그렇게 매매하시면은 이번 주는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만기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우리 만기고 다음 주가 미국, 유럽, 중국 파생 만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위기예요. 과연 우리 지수를 빼지 않더라도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파생 만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오늘 말일에 이번 주에 지수가 잘 만들어서 한번 더 올라가거나 코스피 기준으로 290을 한번 넘어가거나 하면은 다음 주에 한번 급락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파생 만기를 치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까지의 흐름을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렇게 좀 월요일날 저녁 특강은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목 상담 올려주신 분은 에이프로젠? 뭐 때문에 올려주신 거죠, 에이프로젠? 자리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패스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What does it mean to be man? Is it just to grow up strong?